데일리 잠깐 봅니다. 5분 정도면 끝나는데 봐보세요 한번.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와 강박을 의미하는 거니까 일본의 그 표의자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 유효이다. 뭐 원래 취소라는 것 자체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인데 취소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유효가 되고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니까 2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권하의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권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언제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없는 거니까 상할수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여기다가다가 3자 사기가 나왔다 해서 상할수를 따지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지죠. 자, 3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상태인 매매계약이더라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해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에서도 차고 취소는 가능해요. 4번에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에 대리인이 나오면 상할수 따지지 말라고 그랬죠. 언제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언제나입니다. 하나요. 이 부분이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고 5번의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또는 뭔가 공동묘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도 27회 때 빗대 가지고 문제가 나왔던 지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에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는 건데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건요.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 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은 뭔가 어떤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일본에서는 매매계약 동그라미 치고요. 중간에 별로 읽을 필요 없어요.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했다라고 돼 있죠. 가능한 거고. 이번에 매매계약 동그라미 끝허리 수령할 권한도 있다. 동그라미죠. 3번에 인감증명서 이 만자가 틀린 거거든요. 이 만만 교부했다면 대리권 수혜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5번에 대여금 동그라미죠. 거기 일부 면제가 들어오잖아요. 대여금 일부 면제. 그게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돼요. 정답은 4번이고 3번 대리에 관한 설명이 좀 옳지 않는 건데 일본의 대리인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 맞죠?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외 대리인을이라도 해도 되고 아니면 위임장을 제출해도 되고요. 또 아니면 계약서에다가 본인 이름만 기재해도 현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리인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3번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할수가 들어간 거죠. 현명을 하지 않더라도 상할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죠. 효과가 넘어가니까. 4번에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했다. 위임장 들어갔죠. 그럼 현명이 된 거니까 당연히 본인의 행위로 봐야 되겠죠.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라 본인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 거죠. 5번에 뭐 현명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어요.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4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했는데 정답은 뭐 4번이죠. 복대는 누구의 대리인인가요?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당연히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일본의 법정 대리의 복대리인, 이무 대리인과 복인권 같은 범위 내에서 복인권을 갖는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 선임에도 이무 대리의 성질을 갖고 이무 대리인 선임을 해도 이무 대리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이무 대리의 성질을 갖고 있는 복대리가 복대리를 다시 선임하려면 이 복대리권, 이무 복대리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본인의 승낙 동그라미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선임할 수가 있는데 이땐 선임과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할 경우에 그 선임 감독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을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법정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죠.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선임과 감독 책임으로 책임이 경감이 됩니다. 5번에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다. 대리 행위가 아니므로 여기까지 맞죠. 굳이 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이 되는 거니까. 5번의 표현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반드시 구두로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하여하거나 자기 명의로 사용을 묵인하는 경우도 대리권 수여 표시로 볼 수 있는 거죠. 125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직함 명칭 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권한을 넘는 행위는 그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26조. 동종, 이종, 유사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동종, 유사, 이종. 3번의 민법 129조에 의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 인정될 경우 그 권한이 넘을 수 있다 그랬죠. 넘으면 129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126조가 적용되는 겁니다. 4번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무권이라고 하는 거나 표현 대리는 반드시 현명이 있어야 돼요. 현명을 하지 않는다면 대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권 대리, 표현 대리도 원래 무권이니까 본질 자체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죠. 5번에 대리권이 소멸한 후 선임된 복대리인이 선임 무과시는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뭡니까? 129조를 말하는 거죠. 129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문제 정답은 전부 다 4번이었어요.